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통합과학 요약 강의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통합과학 1의 그 세 번째 단원, 바로 이제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총 3개의 시스템을 살펴봅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역학 시스템,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가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먼저 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구성 요소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같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 즉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 먼저 배울 건데, 지구 시스템도 하위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학 시스템도 하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도 하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구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하고, 그 다음에 이 하위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바로 이제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지구 시스템의 하위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에 해당하는 화산과 지진, 그 다음에 이제 판의 이동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생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과학적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먼저 이제 그거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 같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요. 이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닷물, 이렇게 이제 물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물 위에 그 다음에 요 대기 중에 이렇게 이제 구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떠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땅에는 나무들도 살고, 여기 우리 이제 사람같이 이런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우주에 우리가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쫙 내리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즉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지구 시스템, 죄송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있겠죠. 자, 우리 생명체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묶어서 바로 생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체들은 이제 생물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생명체가 디디고 있는 요 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이 땅을 우리가 이제 직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잠깐 요거 조금 위에다가 쓸게요. 아이고, 지우기가 너무 크네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써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직권,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대기, 이 대기 같은 곳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요 대기를 우리가 이제 기권, 네,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요 물 같은 곳은 우리가 이제 수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수권.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 바깥쪽에 보시면 지구 바깥에 이런 태양 같은 거 있죠? 이런 태양 같은 애들은 우리가 지구 바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외권, 직권, 생물권, 기권, 수권, 이렇게 5가지가 우리 지구계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외권은 지구 바깥의 우주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다루고, 생물권은 뒤에 가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에 가면은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3개, 요 직권, 기권, 그 다음에
다음에 수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먼저 지권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지권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이 땅 밑에 있는 바로 지구 내부, 바로 이제 지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이 지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지권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인 요 지각이 있고요. 지각. 그래서 지각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그 밑에 이제 한 3개의 층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바깥쪽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있는 곳이죠. 바로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육지 위에 있는 지각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있는 지각도 같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요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육지에 있는 지각은 우리가 대륙 지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대륙 지각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 지각은 이제 바닷속에 있는 지각으로서 그림에서는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해양 지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은 당연히 이제 땅에 있다, 바닷속에 있다, 요 차이 말고도 한 가지의 차이점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대륙 지각은 밀도가 낮은 경우고요. 해양 지각은 밀도가 높은 지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특성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다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더니 얘네들이 돌멩이가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강암질 암석이라는 걸로 돼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화강암질은 우리가 이제 산소 같은 데 가면 보이는 비석들, 비석이 대표적으로 화강암이고, 현무암질은 제주도에 보이는 검은색 암석, 요게 바로 이제 현무암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봤을 때 얘들이 검은 이유가 바로 이제 철 성분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 많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각 밑에는 이제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멘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구보다 안쪽, 지각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 요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밑으로 갈수록 구성물질의 밀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요 밀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앞에 단원의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좀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요 지각과 멘틀 경우에는 비교적 밀도가 낮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 밀도가 낮은 물질이 뭐였냐 했더니 바로 규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개 층은 바로 우리가 외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핵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외핵과 내핵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바로 밀도가 높은 철, 그 다음에 니켈 같은 주로 이제 금속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규소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밀도가 낮은 원소들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얘가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 밀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약 80%가량은 우리가 이제 멘틀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멘틀이라고 하는 곳은요, 약간의 유동성 있는 고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동성 있는 고체가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뒤에 가서 판도조론 할 때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해두셔도 되고, 이미 앞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요거 이름 바로 연약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핵으로 가면은, 외핵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철, 니켈 같은 밀도가 높은 죄송합니다. 잠깐 밀도 했더니 여기가 지금 잘못 써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부피가 최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외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밀도가 높은 철, 니켈 같은 애들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중요한 게 바로 액체 상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대류를 하는 지역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이 대류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대류가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에는 차갑고 밑에가 뜨거운 거예요.
당연히 이 온도가 밑으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질은 원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불렀었는데 이 외핵은 바로 대류가 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액체니까요. 그 다음에 내핵은 같은 그 철 니켈로 되어 있음에도 고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더 뜨거움에도 고체로 되어 있는 이유 바로 액체는 이렇게 물질들이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내핵 지역은 너무 압력이 높다 보니까 얘들끼리 딱 붙어서 못 움직이게 고정이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핵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권은 이렇게 네 개 즉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권으로 넘어가 보면 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요 바로 대기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권은 주로 저기 질소 분자, 그 다음에 산소 분자,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기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거의 이제 95% 이상을 차지하는 기체들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체가 어떻게 분포를 했냐? 바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권을 4개의 층으로 쪼개보면은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딱 살펴보니까 우리가 4개의 층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층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층 올라가는 층 낮아지는 층 올라가는 층 해서 4개로 우리가 총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층이 바로 여러분들 가장 밑에 있는 층이었죠. 잠깐 요거 좀 편의상 좀 옮길게요. 자, 요 첫 번째 층이 바로 잠시만요. 네, 이쪽에다가 어디에다가 하는 게 나올까요? 네, 여기다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층이 바로 여러분들 대류권이라고 하는 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우리가 이제 대류권이라고 하는 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이제 성층권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은 중간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은 열권 이렇게 해서 4개로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류권 이름만 보더라도 대류를 하는 권인데 왜냐? 밑에 따뜻하고 위에 차가우니까. 그래서 대류 활동이 잘 일어나는 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했던 거 바로 대류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대류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두세요. 여기 외핵과 똑같이 대류권 대류하죠. 이렇게 대류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 대류로 인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상현상이 뭐였지? 하시면 바로 요거 구름 생기고 눈 내리고 비 내리는 현상 요게 바로 여러분들 기상현상이었어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밑에가 따뜻하냐 했더니 바로 밑에서 달궈주는 열이 있었던 거죠. 그 열은 바로 이제 지구에서 나오는 열로서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달궈지는 형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으로 가게 되면 성층권은 어때요?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니까 여기선 대류 현상이 없겠죠. 네, 그래서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위로 갈수록 따뜻하냐? 이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바로 여기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층이죠. 이 층의 이름 바로 오존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존층,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검은색으로 써볼까요? 네, 오존층.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바로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죠. 바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였어요. 요 위에서 오는 요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당연히 위에서부터 자외선이 내려오니까 이 자외선이 요 위에부터 달궈주겠죠. 흡수를. 그러니까 어쨌든 자외선도 햇빛이니까 이 햇빛을 달궈주니까 이 성층권은 위에가 따뜻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해 위에 따뜻하고 밑에는 차갑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성층권은 이렇게 오존층이 있다는 거 중요했었고 이 오존층이 더 이상 자외선 흡수 안 하는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온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로 인한 거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밑에 차갑고 위에 뜨거우니까 대류 현상 있다는 거죠.
대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은 여기도 존재를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서는 기상현상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두셨어야 되는데 왜 기상현상이 없는가 했더니 여기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었어요. 공기가 왜 없느냐 했더니 공기들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란 말이죠. 그 가벼운 물질들이 전부 지구에 중력으로 인해서 쫙쫙 끌어당겨지더라 이거요. 쫙쫙 끌어당겨지더라. 네, 그래서 끌어당겨지니까 공기들이 다 밑으로 끌어당겨서 여기만 공기가 되게 많고 위로 갈수록 공기가 거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좀 높은 그런 특성도 우리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지역은 공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상현상 나타나지만 여기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는 있어도 기상현상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열권. 열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뜨겁습니다. 이렇게 위로 갈수록 뜨거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빛 때문이었는데 요거는 바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즉 햇빛 때문이죠.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햇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또 공기가 이 밀도로 인해서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없는데 다만 여기가 가장 기권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해요. 기권이 보통 이제 1000km 정도 높이를 가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열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만 이 열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의 영향을 받아요. 햇빛으로 달궈지니까 그러면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낮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열권은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권의 특징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권. 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인데 물이 우리 지구에 어디에 많이 있는 거 했더니 물이 대부분 바닷물이 이제 가장 많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은 빙하. 요런 순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97%가량을 혼자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물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요 수권도 요 기권하고 비슷하게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 개의 층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층을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기 공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네,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옮겨서 그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서, 네, 얘가 갑자기 선택이 돼가지고 얘는 다시 내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고. 네, 수권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권도 역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좀 이제 나타납니다. 네, 오늘은 좀 실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밑으로 갈수록 즉 수심이 깊어지는 건데 여기가 0이라서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네, 그래서 해수면부터 점점 깊어지는 거고 가로축은 온도, 즉 수온입니다. 자, 수온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 맨 위에 있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 그 다음에 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층 해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위에가 바로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수온약층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는 이제 심해층이라고 부르는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가장 높아요. 왜 수온이 높은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서 바닷물을 달궈주는 열이 있기 때문인데 이 열이 바로 태양복사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태양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수온이 가장 높다. 네.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은 층인데 당연히 햇빛도 요 해수면부터 달궈주니까 여기서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거니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혼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즉 섞인다라는 건데, 이 섞이는 현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바람으로 인해서 혼합을 해줘요. 네, 그래서 바람이 섞어주다 보니까 어떻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딱히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섞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세게 부는 거에 따라서 이 두께가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두껍게 이렇게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바람이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좁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혼합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이다. 즉 낮아지는 층이었습니다. 왜? 햇빛도 안 비치죠. 바람이 섞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온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우니까 대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는 대류가 없겠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로 인해서 바로 섞이는 걸 차단해요. 네. 섞이는 현상을 막아준다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끼리 안 섞이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하고 둘이 섞이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 일로 못 가고 여기 있는 바닷물 일로 못 가고, 네,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온 약층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은 바다인데 사실 여기까지가 보통 깊이 100m예요. 근데 태평양은 평균적으로 4,000m 정도의 깊이를 가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심해층이 가장 부피가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낮은데 온도 변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수온 변화도 없는 층이고,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이동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동도 굉장히 느리게 되는 층, 요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권, 생물권, 지권, 기권, 수권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개, 직권, 기권, 수권의 구조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기서 핵심, 대류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류가 있는 층과 없는 층의 특징.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시고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먼저 이제 방금 살펴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즉,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랑 요것이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바로 이 지구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있는 생물권을 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생물권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수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직권, 네, 이렇게 놓고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 건데, 얘네들끼리는 사실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작용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제로 중요한 거는 얘가 뭐랑 뭐 사이의 상호작용인지를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현상들은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팠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생명체죠? 그 다음에 땅은 직권이죠? 그러니까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거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뭐 눈 내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바람 부는 것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구름에서 시작이 되는데 구름이 바로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에서 수증기 공급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기상 현상들은 다들 그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기권과 수권 사이에 추가적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은 파도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해류라고 하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바닷물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수권과 직권 사이의,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네. 화산 폭발을 하면은 여러분들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들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니 수증기 같은 기체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니까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네, 풍화 침식입니다. 자, 요 현상도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데, 풍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람풍자를 생각해서 이제 당연히 기권이겠지 하는데, 사실은 공기 말고 물에서도 이제 나와요. 수권에서도. 그래서 이거 뭐냐면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풍화는 암석이 부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침식은 뭐냐? 암석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암석이 이렇게 쩍쩍쩍쩍 해갖고 이렇게 부서지면 이게 풍화고요. 그 다음에 암석이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깎이는 거는 침식.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지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런 이제 풍화 침식 같은 작용도 여기에 해당을 하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제 황사 현상이 있겠죠. 황사 현상 대부분 이제 몽골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래먼지인데요. 이 사막지대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이제 가라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풍화침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이 깎고 물이 부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 해일이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해요. 지진 해일,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쓰나미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이제 지권에서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 거대한 파도가 치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진 해일도 대표적인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볼 건데요. 기권과 수권 사이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 거, 바로 숨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그 다음에 식물은 반대로 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합성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호흡과 광합성은 뒤에 나오는 생명 시스템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과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볼 건데요. 자,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영양분을 얻죠. 예, 그래서 영양분 얻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직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바로 화석연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화석연료가 뭐냐고요? 우리가 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들인데, 얘들이 생명체가 죽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죽으면 석탄이 되고요. 해양생물이 죽으면 석유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화석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화석연료 생성 과정이 바로 직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은요, 생물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서식처 제공이 있습니다. 예. 서식처와 영양분을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거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생물권과 수권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가 생물들이 이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흡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싶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바닷속에 보면은 조개, 또는 게, 이런 거 보면 딱딱한 껍질들 있죠? 이 껍질들의 성분을 이제 보통 바다에서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권과 수권 사이의 대표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은 뭐 별다른 내용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지구 시스템에서 이런 자연 현상들, 그리고 요 각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직권이나 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서식처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식처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요 직권과 수권은 또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직권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 수 있도록 직권이 다양한 지역에 있죠. 뭐, 고위도에도 있고, 중위도에 있고, 저위도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를 좀, 줄여줘서 우리가 살기 좋게 해줘요. 물이, 온도 변화가 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적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명체의 생존 조건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기권 같은 경우에는 꽤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공급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존층으로 자외선 막아주는 역할도 여기서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강수를 통한 물 공급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광합성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소 공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외권이 하나 있는데 외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제공해주는 거, 바로 이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내용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 상호작용이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어쨌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려면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아볼 거는 이 상호작용 같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에너지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상호작용, 즉 자연현상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그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탄소, 이런 물질들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이고, 흰색이네요. 흰색이 아니네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에너지원이에요. 이런 그 지구 시스템에서의 그 하위 요소들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에너지라고 하면 단연코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예, 그래서 태양이고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의 거의 99%를 넘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99.9%가 이 태양 에너지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들 중에서 몇 가지 현상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태양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뒤에서 나올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도 거의 다 이 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근본이 되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에너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고, 이걸로 인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일으키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는 근원적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아주 일부의 현상들이 바로 요 나머지 두 가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바로 바로 여기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안에 있는 열이 바로 이제 근본적인 그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은요, 지구 형성 과정의 열이에요. 네, 그래서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되어 있는 열인데, 지구가 우리가 앞에서
그 미행성체라고 하는 애들이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이 지구에 열이 쌓여 있는 건데 이 열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만들어진 지 46억 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어떤 열이 있냐면은 바로 방사성 물질 붕괴 열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는 거를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지구에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즉,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방사능이, 그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한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구에 있는 자연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열, 요 두 가지가 이제 주로 현상을 이루게 되는데요. 얘네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한 현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바로 지진. 네. 그 다음에 화산활동.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의 이동. 네. 요런 현상들이 일으켜요. 판의 이동, 지진, 화산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강의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의 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멘틀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요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외핵에서 대류한다 그랬죠? 이 대류도 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요 지구 내부 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 두실 거, 요 현상만이 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바깥쪽, 여기 이제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밀물썰물이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요. 네, 조력 에너지는 아주 일부의 에너지고요. 이 조력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했더니 달과 태양이 끌어당기는, 네, 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인력이 뭐냐?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이제 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이 거의 대다수예요. 얘가 한 2배 정도고 얘는 조금입니다. 왜? 달이 가까워서. 네, 그래서 달이 가깝기 때문에 이 달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바로 조력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력 에너지를 일으키는 현상,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밀물썰물,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석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쫙 올라가서 만조가 됐다가, 썰물로 인해서 또 바닷물의 높이가 쫙 낮아지면 간조가 됐다가, 그래서 이런 만조간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조력 에너지로 인한 에너지라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 2개는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죄다 태양 에너지니까 내가 처음 보는 상호작용 또는 자연현상인데 싶으시면 다 태양에너지 근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너지 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물질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질의 순환 과정은 우리가 물의 순환,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은 지구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구 시스템. 그렇다는 건 뭐냐? 지구 밖에서 공급이 되거나 또는 지구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 두실 거, 첫 번째, 지구 전체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요. 2번째로 이 물질들이 어쨌든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을 계속 돌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평형을 이룬다는 건데, 이 평형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2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바로 들어오는 양, 즉 유입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유입량,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유출량 또는 방출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더라?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유출량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똑같다 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도 양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에서의 양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물질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물의 순환이에요. 자, 물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지구의 상호 하위 요소들을 이제 돌면서 순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육지가 되겠죠. 네. 육지에서는 여러분들 강물이나 지하수, 호수물 같은 형태로 이제 물이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 바다에서 증발을 통해서 대기로 공급이 돼요. 그쵸? 그래서 증발을 통해서 대기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에서는 수증기, 이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구름이 되고, 이 구름에서 강물로 내리죠. 그래서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지에서도 똑같아요. 육지에서도 강물 또는 호수물이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증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다시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 있죠?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하수나 또는 강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도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것이 이제 물의 순환인데, 어쨌든 지구 전체에서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리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구 전체에서는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서도 보세요. 들어오는 거, 강수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고 지하수,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거, 이 유입량하고 증발을 통해서 나가는 이 유출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평형을 이루는데, 그럼 보세요. 바다에서는 비 내리는 것보다 증발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육지 볼게요. 육지에서는 들어오는 게 강수 현상을 통해서 육지로 물이 공급이 되고요. 또 증발과 지하수, 강물을 통해서 육지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에는 증발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증발로 인해서 나가는 물보다 강수 현상을 통해서 내리는 비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조금 더 많다. 왜냐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입과 유출이 역시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체크해 두실 거 하나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지하수나 강물 같은 경우에는 흐르죠? 흐르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풍화 침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생물들도 이 물의 순환에서 당연히 역할을 하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 물 중에서 일부가 대기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일으키고요. 또 대기에서도 이렇게 생물로 공급이 돼요. 뭐를 통해서?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요. 광합성 할 때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생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생물에서 대기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의 순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탄소의 순환인데요. 자, 탄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역시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들이 분포할 때 그냥 탄소로 순수하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 형태들을 좀 보니까 각 권역마다 좀 다르더라 이거죠. 직권, 그 다음에 기권, 그리고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탄소가 많은 곳이 어딘가 했더니, 가장 탄소가 많은 곳은 단연코 직권이었어요. 직권의 어떤 형태로 가장 많으냐? 바로 석회암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장 많습니다. 석회암, 시멘트의 주요 원료고요. 하얗게 생겼습니다. 또는 회색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석회암 또는 탄산염이라고도 불러요. 탄산염이 뭐냐? 여러분들 그 물을 뿌옇게 하는 거 있죠? 왜 석회수, 석회수. 그게 바로 이제 탄산염이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권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화석연료의 형태로도 존재를 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네, 요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화석연료인데요. 이 화석연료가 요 탄소의 순환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기권에서는 어떻냐? 기권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바로 CO2죠? 이름만 봐도 탄소 들어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테인으로도 있습니다. 메테인 CH4라고 쓰죠. 여기도 탄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권. 수권에서는요. 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녹아 있느냐? 대표적으로 탄산이온. 네,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탄산이온. 그 다음에 또 하나 탄산수소이온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탄산이온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바로 탄산음료에서 나오는 그 탄산이 바로 요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산이온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산음료 만들 때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주입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톡 쏘는 맛 만드는 거,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 탄산이온이 물에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어떻냐? 생물권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 또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탄소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유기물이 바로 생물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존재 형태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탄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시 또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환을 하는 과정, 여기 옆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한번 몇 가지 포인트들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또 직권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수권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생물권, 네, 존재를 하고 여기 바깥에 이제 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써드리면 기권, 직권,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안쪽에다 그릴게요. 생물권, 그 다음에 수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생물권부터 볼게요. 생물권은 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요? 앞에서 계속 나오는 광합성이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니까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물들 같은 경우에 어떠냐? 하면서 내쉬는 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래서 호흡으로 다시 기권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권과 직권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기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뻥 이렇게 터지는 바로 화산 폭발이 주요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요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기권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과 수권 사이에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수권과 기권에서는 기권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라고 불러요. 자, 이 용해라고 부르는데 용해는 여러분들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아무렇게나 막 녹는 게 아니라요. 온도가 낮을수록 좀 잘 녹아요. 네. 그래서 용해가 잘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음료, 따뜻한 탄산음료와 차가운 탄산음료가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차가운 탄산음료 선택하시죠? 이유가 차가운 탄산음료가 훨씬 더 탄산이 잘 녹아 있어요. 탄산이온이. 그래서 훨씬 더 톡 쏘는 맛이 나니까 여러분들 시원한 탄산음료 선호하시죠? 그게 바로 이렇게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용해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출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권에서 또 이제 생물권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요 생물들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개 같은 애들, 이거 조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충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조개 같은 애들로 우리가 이 조개 껍데기 만드는 거 있죠? 이 조개 껍데기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석회질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염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녹아있는 탄산염, 즉 탄산이온, 탄산수 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탄산염, 요 조개 같은 게 죽으면 다 땅으로 가라앉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탄산염, 바로 석회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직권으로 이동하는 석회암 생성. 그래서 요 생성 과정을 통해서 수권 또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과정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 활동으로 인한 요소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바로 나가는 거, 바로 요 현상인데요. 이거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갖다 쓰죠. 바로 화석연료 연소예요. 네,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써야 되는데 화석 연소라고 썼네요. 항상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좀 마음이 급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라는 거를 통해서 인간 활동으로 또 직권에서 기권으로 움직이는 탄소의 순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은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평형을 잘 이루어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나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게 있고, 뭐 기권에서 공급되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인간 활동만큼은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 화석연료 같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 평형이 좀 깨지고 있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요새 자주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바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바로 요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탄소의 순환 보면서 대부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는 이런 순환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보호 또는 이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리고 상호작용, 그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이동까지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강의가 거의 한 50분이 되네요. 자, 어쨌든 구성 요소, 기권, 수권, 직권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태양에너지 그리고 아주 몇 가지의 현상들만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구 전체에서 양은 일정하고 대부분 평형을 이루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 평형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그에 따른 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지구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직권, 직권에서 나타나는 지진, 화산활동, 그리고 판의 이동으로 인한 판 구조론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매우 길었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